안녕하세요. 송영세무사입니다. 계속해서 그 연말정산 관련한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불과 한 2, 3년 전만 해도 이 소득세 감면에 대해서 그러니까 근로자 본인들도 잘 모르시고, 세무사 사무실에 기장을 맡기지 않은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하시는 회사는 그 연말정산 담당자도 잘 모르고, 그러니까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었어요. 그래서 받지 못하다가 한때 갑자기 이제 뭐 경정 청구해가지고 다 뭐 환급을 신청한다. 그래서 시끄러웠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그 감면율이 청년 같은 경우에는 최대 한 90% 정도까지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러니까 내야 될 세금을 90%를 안 내도 되니까. 그래서 혹시 이거에 대해서 자격이, 그러니까 요건이 되는데 아직 신청을 안 하신 분들은 요 내용을 보시면 꼭 신청해가지고 감면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청년, 그리고 60세 이상의 고령층, 그리고 이제 장애인들, 그리고 이제 경력 단절 여성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에 취업을 하면 일정 기간 이제 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죠. 이게 아주 옛날에는 청년 같은 경우에는 100%까지 해주면서 한도도 없었죠. 근데 지금은 이제 청년 같은 경우에는 90% 감면율이고, 감면 한도는 연 150만 원, 그리고 60세 이상자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70%에 150만 원, 그리고 경력 단절 여성도 역시 70%에 150만 원을 해주는 제도죠. 그러면 대상의 요건은 어떻게 되느냐? 일단 청년이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청년 같은 경우에는 만 34세 이하인 자를 얘기해요. 그리고 이제 고령자는 만 60세 이상인 자, 그리고 이제 장애인, 그리고 이제 퇴직 전에 1년 이상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였고, 그리고 이제 결혼이나 임신, 출산, 육아, 자녀 교육 사유로 퇴직하고, 이제 퇴직하고 나서 2년에서 15년 사이에 재취업을 하게 되면 동종 업종에 이제 경력 단절 여성이 취업한 걸로 봐서 이제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은 주로 이제 청년 대상에 대한 내용을 주로 말씀을 드릴 건데, 여기서 이제 청년이라고 하면은 만 34세까지이면서 그리고 이제 군복무 기간을 빼주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 35세여서 여기에 대상이 안 되는데, 이분이 병역 이행 기간이 2년이 있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2년을 빼줘서 만 34세로 보고서는 요거를 이제 적용해 준다는 뜻이고요. 근데 이제 회사를 다니면 다 되냐? 뭐 그런 건 아니고요. 이거는 이제 중소기업에 취업하신 분들만 대상으로 하니까, 그러니까 근로자 본인의 자격 요건도 있지만 그 다니는 회사의 자격 요건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면서 여기 이제 보시면은 이런 업종을 영위하는 그 회사를 다니셔야 되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중소기업은 여러 가지 그 규정이 있어요. 그 매출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대기업 집단에 소속하냐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다니고 있는 회사가 중소기업에 속하냐 안 속하냐는 관리부서 쪽에 문의하시면 아마 정확히 더 잘 알고 계실 거고요. 근데 이제 여기에 속하더라도 중소기업이더라도 이런 업종을 영위하는 회사는 안 돼요. 그러니까 뭐 전문 과학 기술 서비스 업종 중에 전문 서비스업, 그러니까 회계나 세무나 법무나 법률 이런 서비스업에 다니시는 분들은 제외가 되고, 그리고 이제 병원이나 의원들도 제외가 되고요. 금융 및 보험업도 감면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뭐 이런 업종들 외에도 공무원분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그리고 이제 공공기관이나 지방 공기업에 다니시는 분들도 제외 대상이 되니까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본인의 회사가 중소기업이면서 그 다음에 다른 이제 자격 요건들도 다 되는데, 여기서 보시는 이 항목들에 속하는 근로자는 감면을 받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임원인 경우, 그 다음에 이제 주주인 경우, 그리고 그 가족, 일용 근로자도 제외 대상이고요. 그리고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 납부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시는 분들도 제외 대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 알아두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이게 대상이 아닌데 감면을 신청해서 받는 경우가 있어요. 세무서가 해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진짜 신고하면 일단은 신고가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대상이 아니면서 감면을 받고 넘어가시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나중에 이제 세무서가 확인하게 되면 애초에 내야 될 세금의 100분의 5를 곱한 금액, 그러니까 5%의 가산세가 붙는다는 개념이겠죠. 그래서 이제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더 추징을 하겠다라는 거고요. 근데 이제 계속 근로자, 그러니까 회사를 지금 계속 다니고 있는 분들은 회사가 추징을 해서 납부를 하면 되고, 퇴직 근로자, 이미 퇴직하신 분들은 그 당시에 세금에다가 105를 곱한 금액을 이제 세무서장이 직접 추징을 하게 되는 구조로
돼 있죠. 그래서 이거를 감면을 받으시려면 요건이나 이런 것들을 좀 꼼꼼히 체크를 좀 해보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감면 대상 금액,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냐? 여기 지금 보시면 산출세액에서 그다음에 이제 감면율을 곱하죠. 여기 지금 복잡한 식은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거고요. 근로소득밖에 없다 그러면 이제 산출세액에 감면율을 곱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지난번 연말정산 영상에서도 몇 번 말씀을 드렸다시피 총급여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소득공제 쭉 가고 산출세액을 먼저 계산을 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세액공제하고 결정세액인데, 여기 지금 세액공제를 하기 전 단계에서 산출세액에다가 이 감면율을 곱해가지고 먼저 감면을 받아요. 그리고 이제 감면을 받고 나면, 그리고 나서 이제 각종 세액공제들을 넣어가지고 결정세액을 계산하는 구조죠. 그러니까 감면율이 최종의 결정세액이 나오면 여기에 그 90%를 감면하는 게 아니라 산출세액을 1차 먼저 계산하고 거기에 이제 90%를 감면한 다음에 이제 세액공제들이 들어간다는 구조로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청년층에 대한 감면을 받는 사람은 총급여가 있고 그다음에 근로소득 공제부터 소득공제, 각종 공제들까지 쭉 한 다음에 산출세액을 계산했더니 190만 원 정도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90%의 세액 감면을 받아야 되는데, 여기서 지금 90%를 계산하면 171만 원 정도 되잖아요. 근데 이제 아까 보셨다시피 여기죠. 감면율은 90%인데 감면 한도는 최대 1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죠. 그래서 90%가 170만 원이어도 감면세액은 이제 150만 원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금액을 가지고 세액공제들을 넣었다가 결정세액을 만들어 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경력단절 여성이나 뭐 장애인이나 뭐 고령자, 이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서 90%가 아니라 70%만 곱한다는 게 좀 다른 거고요. 자, 그러면 감면을 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냐? 일단은 지금 회사를 다니고 계시면서 그리고 이제 감면 신청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첫 번째는 지금 근로자가 회사의 원천징수 의무자죠. 회사가 이 회사에 감면 신청서를 제출해요. 요건 이제 감면 신청서 양식이 있고 회사에 말씀하시면 아마 양식은 주실 건데, 회사는 이 신청을 받아가지고 감면 명세서를 작성해가지고 세무서에 이제 제출을 하게 되죠. 그러고 나면 이제 그 다음 달부터 회사가 급여를 주면서 공제할 때 그 감면율을 적용해가지고 세금을 공제하고 급여를 지급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미 퇴직을 하셨다. 지금 직장을 다니고 있는 게 아니라 이미 퇴직을 하셨는데 이 감면을 못 받았다. 그러면 이제 경정청구라는 단계로 진행을 하셔야 되는데, 그 경정청구하는 방법은 제 영상을 보시면 나와 있고요. 이제 그럴 때는 퇴직했으니까 지금 회사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본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를 신청하면서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이제 그 부분은 환급을 받으실 수 있게 되죠. 이게 원칙적으로는 근로자가 그 회사 원천징수 의무자한테 이 감면 신청서를 취업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취업일부터, 그러니까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까지는 신청을 해줘야 되거든요. 이게 원칙이에요. 근데 이제 실무에서는 이러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근로자 본인은 모르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회사의 담당자는 이제 뭐 잠깐 실수로 놓칠 수도 있거든요. 그렇더라도 뭐 기한이 늦었다고 해서 안 해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이라도 이 감면 신청을 하고 그리고 세무서에 회사가 명세서를 제출하게 되면 취업일부터 소급해가지고 못 받았던 감면까지 다 받을 수 있으니까 늦었더라도 꼭 제출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에 대해서 이제 대략적으로 요약해가지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는 뭐 많이들 잘 알고 계시죠. 이게 워낙 90%까지 감면율이 높다 보니까 근로자분들께서 모르시는 분들, 여기 해당되시는 분들, 모르시는 분들은 요즘에는 이제 거의 없는 것 같고요. 오히려 과거에 못 받아서 경정청구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대부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이게 중요한 건 상황에 따라서 여기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가 헷갈릴 때가 굉장히 많아요. 실무에서 하다 보면. 그래서 감면을 적용받고 있다가 이직을 했으면 감면을 계속 받는 건지, 아니면 감면을 안 받고 있다가 이직을 했는데 이직한 회사에서 새로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건지, 뭐 이런 것들이 되게 헷갈리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렇다 보니 이렇게 제도에 대한 간단한 설명 안에서는 다 정리가 되기에는 어려운 면이 있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 부분에 대한 이제 Q&A로 각 상황별로, 각 사례별로 그게 적용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얼마가 적용되는 건지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